아저씨 뱃속에 괴물이 살아요. Little house, no one home. Teacup 당장 이 꼬마 끌어내! 잠깐, on the floor. 꼬마야 방금 뭐라고 했지? Under 아저씨 뱃속에 시커먼 덩어리가 있어요. counting tea. 우리 엄마한테 나는 냄새랑 똑같아요. Word tastes like fear. 너의 말이 틀리면 어떡할 테냐? 제 말이 맞으면 우리 엄마 병원비 다 내주세요. I hear you breathing in my room, but every shadow looks like me. Mama said close your eyes and dream. 당장 정밀 검사 진행해. I did.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10살 지호는 로비 의자에 앉아 코를 킁킁거렸어요. 사람들은 소독약 냄새라고 뭉뚱그려 말했지만 지호는 달랐습니다. 알코올 솜 냄새, 링거 튜브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들. 지호는 7년째 이 냄새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보다 병원 복도가 더 익숙한 아이였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또각또각. 말끔한 정장을 입은 행정팀장이 서류철을 들고 지호 앞에 섰습니다. 꼬마야, 보호자는 아직이니? 외할머니는 식당 일하러 가셨어요. 팀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안 됐다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계산이 끝난 눈빛이었죠. 그럼 내가 전해라. 이번 달 안에 미납금 못 내면 어머님 강제 퇴원 절차 들어간다고. 밀린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어. 2천만 원. 지호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밤마다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우는 이유가 저 숫자라는 걸. 팀장은 지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지호의 가슴은 더 크게 쿵쾅거렸어요. 지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링거를 달고 걷는 환자, 눈물을 닦으며 전화하는 아주머니. 지호는 그 흐름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쫓겨나면 안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검은 정장의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양옆으로 물러섰고 병원장은 허리를 굽혀 길을 열었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자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민국그룹의 회장 강태성. 지호는 고개를 들고 코를 킁킁거렸어요. 비싼 향수 냄새, 빳빳한 양복의 섬유향,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악취. 한여름에 썩어 문드러진 내장처럼 끈적하고 축축한 죽음의 냄새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건 마치 한여름 떼약볕 아래 방치된 생선 내장이 썩어가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축축한 오래된 하수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냄새였죠. 지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저기서 난다. 회장이 지호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냄새가 더 짙어졌어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본능처럼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지호는 손가락을 뻗어 회장의 배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뱃속에 괴물이 살아요. 순간 로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회장의 발걸음이
딱 멈춰섰습니다. 경호원 2명이 반사적으로 지호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뭐야? 이 꼬마 누구야?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당장 끌어내. 어디서 감히. 간호사들과 원무과 직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죠. 하지만 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의 손에 어깨가 잡힌 채로도 지호의 눈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병원 냄새가 아니에요. 지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깊은 데서 아주 오래 썩어 올라오는 냄새예요. 우리 엄마 항암 치료 시작할 때랑 똑같아요. 아저씨 뱃속에 시커먼 나쁜 덩어리가 있어요. 행정팀장이 사색이 되어 병원장 귀에 급히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7년째 장기 입원 중인 소아암 환자 아들입니다. 미납금이 2천만 원이 넘어서 강제 퇴원 검토 중인 집안이에요. 돈 때문에 수작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병원장이 인상을 구기며 손짓했습니다. 당장 치워. 경호원들이 지호를 질질 끌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강태성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경호원들을 제지했죠. 회장은 지호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방금 뭐라고 했지? 지호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무서웠지만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저씨 뱃속이에요. 뱃속 깊은 데서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 엄마한테 나는 냄새랑 똑같아요.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회장은 지호를 빤히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냄새로 그런 걸 안다고? 의사들도 못 찾는 걸 내가? 네, 알아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항암 전 냄새, 수술 전 냄새, 죽기 전 냄새 다 달라요. 저는 7년 동안 그거 다 맡아봤어요. 아저씨 냄새는 진짜 위험한 냄새예요. 주변의 어른들이 킥킥대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애의 황당한 헛소리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거짓말쟁이 특유의 불안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장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꼬마네. 만약 내 말이 틀리면 어떡할 테냐? 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의 병원비 2천만 원, 쫓겨날 위기.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우리 엄마 병원비 아저씨가 다 내주세요. 쫓아내지도 말고요. 주변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호의 눈동자에서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라 생존을 건 승부수였죠. 좋다. 거래하지. 만약 검사에서 내 몸에 진짜 문제가 나오면 내 엄마 병원비 전액은 물론이고 앞으로 치료비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깟 2천만 원 없던 일로 해주마.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틀리면 병원 규정대로 즉시 퇴원이다. 그리고 너희 가족은 2번 다시 이 병원 문턱도 못 넘는다.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야. 어떠냐? 지호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건 유일한 기회이자 최악의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숨을 쉬던 엄마. 돈 때문에 치료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빨리 치료받으세요. 뭐, 우리 엄마처럼 되지 마세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꼬마를 건방진 아이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바로 옆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회장의 친동생이자 그룹 부사장인 강태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죠. 지금 로비에서 이런 아이와 건강 문제를 거론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건강 이슈는 곧 그룹 주가와 병원 신뢰의 직격탄입니다. 부사장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통제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을 걱정한다기보다 상황을 덮으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였죠. 회장은 동생을 힐끗 보더니 다시 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이 아이 엄마 병실에는 손대지 마. 미나빈이 뭐니 독촉도 하지 말고 강제 퇴원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그게 이사장으로서의 명령이다. 행정팀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부사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원하시는 대로 하죠. 회장은 다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그 뒤를 따랐죠. 지호는 멀어지는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여전히 그 썩은 냄새는 회장의 그림자를 따라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6인실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지호는 엄마의 침대 옆 보조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할머니는 식당 일을 돕느라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이길게. 지호가 엄마의 마른 손을 잡고 속삭여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지호를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침대 옆 탁자에 하얀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강제 퇴원 검토 및 법적 조치 안내. 봉투를 뜯자 종이 안에서 차가운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일주일 이내 미납 씨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 가능. 그 문장이 지호의 눈을 찔렀습니다. 낮에 회장 아저씨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게 온 걸까요? 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해서 더 나빠진 건가? 지호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덜덜 떨리는 몸 위로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죠. 엄마를 살리기 위해 던진 승부수가 오히려 엄마를 벼랑 끝으로 민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소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코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회장의 뱃속에 진짜 괴물이 있기를, 그래서 엄마가 살 수 있기를 비는 것뿐이었죠. 지호의 긴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병원 꼭대기층, 부사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붉고 푸른 네온 사인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강태성 회장의 건강검진 기록지와 가족사진 액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형제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 이 방에 앉아 있는 강태진 부사장의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죠. 강태진 부사장이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었어요. 붉은 액체가 유리잔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태진이 너는 그 그림자야. 형이 빛나야 너도 사는 거란다. 그 말은 평생토록 태진의 가슴에 박힌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형님, 그림자가 언제까지나 발밑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부사장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물기조차 없었죠. 형이 아프다는 건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형이 환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병상에 누우면 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병원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게 뻔했습니다. 태진은 그 꼴을 두고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강한 회장님으로 남으셔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그렇게 무너지셔야죠. 태진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탁 하는 소리가 넓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그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형이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설계한 비정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똑똑. 영상의학과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하고 있었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찾으셨습니까? 김 과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어요. 태진은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입가에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가웠죠. 김 과장, 지난주에 형님 췌장 쪽 수치 자네가 보고했었지? 뭔가 그림자가 보인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췌장 꼬리 쪽에 불길한 음영이 보여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 보고서 다시 쓰세요. 부사장의 말이 짧게 끊어졌어요. 김 과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깜빡였죠. 태진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김 과장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특이 소견 없음. 단순 위험 및 과로. 그렇게 올리면 됩니다. 형님은 지금 중요한 합병을 앞두고 계셔. 암의심 소견이라도 나가는 순간 우리 병원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네가 책임질 텐가? 하지만 부사장님, 이건 사람 생명이 달린 과장 자리 누가 지켜주는지 잊었나 보군. 태진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더 소름이 끼쳤죠. 김 과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자신의 책상은 내일 당장 지하 창고로 치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원본 영상의 그 애매한 그림자 삭제해. 로그 기록까지 깨끗하게. 자네 기술이라면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잖아. 김 과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독약 냄새에 찌든 그의 흰 가운 위로 비굴함과 공포가 뒤섞인 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오전 VIP 검진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어제 로비에서 만난 꼬마 지호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다시 검사대에 누웠습니다. 아저씨 뱃속에 괴물이 살아요. 그 당돌한 외침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거대한 MRI 기계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회장의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회장실, 주치의와 김 과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배 윗부분을 습관처럼 문지르고 있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 만한 수준이었죠. 결과는? 회장이 짧게 물었어요. 김 과장은 부사장과 눈을 한번 마주치고는 준비한 차트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회장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전 검진과 마찬가지로 정밀 재검 역시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정말인가? 배가 계속 불편한데 단순한 신경성 위염입니다.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으셨잖습니까? 영상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김 과장이 모니터에 조작된 영상을 띄웠어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장기들의 모습이 화면을 채웠죠. 회장은 그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팽팽했던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죠. 그럼 그렇지. 그 꼬맹이가 헛소리를 한 게야. 감히 내 몸에 괴물이 있다니. 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화면 속에 정상이라는 글자 뒤에 진짜 괴물이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사장은 형의 뒤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같은 시각 6인실 병동 복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들었어? 회장님 검사 결과 완전 정상이래. 어린 게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지호는 병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고개를 파묻은 채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제 그 행정팀장이 보안팀 직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더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한지호. 그리고 보호자분. 팀장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와 지호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먹다 남은 죽그릇을 황급히 치우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재검 결과 아무 이상 없으시답니다. 즉, 어제 로비에서 한 내기는 지호군이 진 겁니다. 팀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퇴원 통보서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호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칙대로면 오늘 즉시 나가셔야 하지만 회장님께서 일주일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밀린 병원비 2천만 원, 일주일 안에 입금 안 되면 강제 퇴원입니다. 서 선생님, 우리 딸 지금 병세가 악화되어서 산소호흡기도 달고 있는데 나가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할머니가 팀장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쭈글쭈글한 손마디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팀장은 매정하게 옷자락을 뿌리쳤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손주 녀석이 회장님 심기를 건드려서 벌어진 일인 거 아시죠? 팀장과 보안 요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고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이 기계음에 섞여 들려왔죠. 지호는 바닥에 떨어진 퇴원 통보서를 집어들었어요. 종이에서는 차가운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코에는 그 잉크 냄새 밑으로 더 끔찍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썩어가는 피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비릿한 욕망이 섞인 냄새였죠. 내가 틀린 걸까? 지호는 자신의 코를 감싸쥐었어요. 분명히 회장 아저씨에게선 괴물 냄새가 났는데 어른들이 만든 종이는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지호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 의자에 나와 앉았습니다. 저 멀리 VIP 병동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때 미세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지호의 콧날이 움찔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꽃 냄새,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짙고 더 고약해진 시궁창 냄새가 VIP 병동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니야. 내 코가 맞아. 지호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종이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장 아저씨 뱃속의 괴물은 사라진 게 아니라 서류 뒤에 숨은 채 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병원 1층 로비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 화려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죠. 소아암 환우 돕기 희망 기금 전달식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강태성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장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호는 2층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코에는 전혀 다른 냄새가 느껴졌죠. 꽃 냄새가 아니야. 썩은 내가 더 진동해. 지호가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어요. 백합과 장미의 진한 향기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시궁창 같은 악취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단상 한가운데 서 있는 강 회장의 뱃속이었습니다. 회장의 양복은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천하를 호령하는 재벌 총수의 위엄이 넘쳐 흘렀죠. 하지만 지호는 보았습니다. 회장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이의 어깨를 잡은 손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 섬광이 로비를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강 회장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이 명치를 강타한 것처럼 그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무릎을 꿇은 상태였고 한 손으로는 단상을, 다른 한 손으로는 왼쪽 윗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지호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멀리서도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호의 코끝으로 훅 하고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거든요. 뱃속의 괴물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것이 분명했죠. 그때 누군가가 번개처럼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강태진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부축하는 척하며 재빨리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회장님께서 며칠 밤을 새우시더니 기어이 탈이 나셨군요. 부사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형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부사장은 넘어진 형을 일으켜 세우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웃으세요. 카메라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룹주가 곤두박질 칩니다. 강 회장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어요. 식은땀으로 젖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는 더 요란하게 터져나왔죠.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병원 홍보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기자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네, 단순 과로입니다. 빈혈기가 좀 있으셨고요. 심각한 병 아닙니다.
홍보실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도자료를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강태성 회장 건강 이상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었죠. 부사장실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강태진 부사장은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 대신 차가운 생수병이 들려 있었죠. 반응은 어떤가? 부사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어요.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예상대로입니다. 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형이 아픈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픔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부사장은 생수병 뚜껑을 닫으며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비상경영체제라고 적힌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그날 밤 VIP 병동의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강 회장은 병실 침대가 아니라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죠.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가에는 부사장이 서 있었죠. 그는 형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형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일 욕심 부리실 때도 지나셨잖아요. 당분간 외국이라도 좀 나가서 요양 좀 하세요. 병원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부사장은 소파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형을 걱정하는 동생의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권유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죠. 강 회장은 배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이건 과로가 아니야. 뱃속에서 뭔가 썩어가는 느낌이다. 아무래도 이상해. 정밀검사 다시 받아봐야겠다. 이번엔 내 눈으로 직접 수치를 볼 거야. 또 그 소리. 이번 검사만 해도 두 번째 검사였잖아요. 정상이라니까요? 스트레스성 위염이 도진 겁니다. 부사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렸죠. 강 회장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진아, 너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순간 부사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태연하게 웃어 보였죠. 숨기다니요. 형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정 못 믿으시겠으면 내일 이사회 나오세요. 이사들이 형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겠죠.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형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뒤로 강 회장의 한숨소리가 길게 이어졌죠. 다음 날 아침 병원 최상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상석은 비어 있었고 그 옆자리에 부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행사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병원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사장은 준비한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강 회장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죠. 이 사장은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거해 제가 직무대행을 맡아 사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부사장은 미리 준비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돌렸어요. 직무정지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몇몇 이사들은 이미 포섭된 듯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직무대행이야. 강 회장이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와
상석 앞에 섰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가서 쉬셔야죠. 부사장이 짐짓 놀란 척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동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왔다. 내 머리도 내 판단력도 멀쩡해. 이따위 종이 쪼가리로 날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죠. 찍 하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해봐라. 날 식물인간 취급하고 싶으면 진짜로 내 숨이 끊어진 다음에 해. 강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부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문을 나서는 강 회장의 등 뒤로 식은땀과 분노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6인실 병동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호의 엄마 수연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죠. 보호자님, 일반 병실에서는 더 이상 처치가 어렵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셔야 해요. 그리고 간호사는 말을 흐리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병실료 인상 및 비급여 치료비 안내라고 적힌 종이였죠. 하루에 100만 원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는데 말이죠.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방침이 바뀌어서요. 당장 보증금을 내지 않으시면 전실이 불가능합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돈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의 냄새, 절망의 냄새가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지호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 매달려 코를 킁킁거렸죠. 엄마한테서 나는 냄새, 썩은 피 냄새. 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가 천장 너머 위층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와 똑같았거든요. 아니, 위층에서 나는 냄새가 훨씬 더 진하고 독했습니다. 회장 아저씨 뱃속 괴물이 우리 엄마를 죽이는 괴물하고 친구인가 봐. 지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저씨가 살면 엄마도 살 수 있다. 아저씨가 쫓겨나면 우리도 쫓겨난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 비상계단 문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어두운 계단이었죠. 하지만 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야 돼. 가서 알려줘야 돼. 회장님이 살아야 우리 엄마도 살아. 지호는 할머니가 계신 병실을 한번 뒤돌아보고는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소년의 작은 발이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위로 올라갈수록 소독약 냄새는 옅어지고 비릿하고 역겨운 괴물의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죠. 지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호는 12층 VIP 병동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듣게 될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호는 비상계단 더 높은 곳을 향해 작은 두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허벅지가 터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호가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위쪽 비상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지호는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남자는 셔츠 단추를 푼 채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의학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 부사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과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식은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풍기는 비릿하고 역겨운 불안의 냄새였습니다. 차트에는 특이 소견 없음으로 올렸습니다. 네. 원본 영상에 제가 의심스럽다고 표시해둔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복구 불가능하게 덮었었고요. 지호의 눈이 커졌어요. 특이 소견 없음. 그 어려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과장은 벽에 머리를 쿵 찌우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접근 로그까지 싹 지우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면 네. 믿겠습니다. 저만 믿고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과장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긴 한숨을 내뱉었죠. 이러다 나까지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몰라. 에이, 젠장. 과장이 신경질적으로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계단 통로를 울렸어요. 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종이 위에 거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분명히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서리는 괜찮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거죠.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코가 맞았어. 아저씨 뱃속에 진짜 괴물이 있어. 지호는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최상층 VIP 병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화병에서는 백합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죠. 하지만 지호는 그 화려함에 속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 백합 향기 사이로 아주 고약하고 묵직한 냄새가 뱀처럼 기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건 엄마가 중환자실에 가기 직전에 났던 냄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복도 끝 가장 큰 병실 문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죠. 거기 꼬마야, 어떻게 들어왔니?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지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호를 내려다보며 물었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길을 잃었니?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저쪽이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버텼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엄마도 죽고 회장 아저씨도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힘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호는 꾀를 냈습니다. 아니, 진심을 담은 거래를 시도했죠. 아저씨, 저 회장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메모지랑 볼펜만 하나 빌려주세요. 메모지?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해서 차마 매몰차게 쫓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지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말로는 안 믿어줄 것 같아서요. 쓰고 나서 바로 갈게요. 제발이요. 결국 비서실장은 품에서 작은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주었습니다. 지호는 벽에 수첩을 대고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펜 끝에는 아이의 온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호는 쓴 쪽지를 곱게 접어 비서실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회장 아저씨한테 꼭 전해주세요. 지금 안 읽으면 아저씨 진짜 큰일 나요. 지호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은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과 손에 들린 쪽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아이에게서 났던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게 닫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배 안쪽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통증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비서실장은 조심스레 다가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방금 지난번 1층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해서요. 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라는 말에 지호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 위에는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쓴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부사장 아저씨가 거짓말했어요. 검사 결과 바꿨대요.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빨리 치료받으세요.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쪽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문장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사장 아저씨, 검사 결과를 바꿨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태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과로입니다. 푹 쉬시면 됩니다. 정밀 검사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 하면 언론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의 회피하던 눈빛, 애매하게 얼버무리던 말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서늘한 공포에 가까웠죠. 평생을 믿어온 혈육이 자신의 병을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여전히 묵직한 이물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서류는 정상이라고 했지만 몸은 죽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장, 회장이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내 라인이 아닌 외부 교수들로 의료진 다시 꾸려. 보안 유지하고 새벽 3시에 바로 검사 들어간다.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죠. 그리고 법무팀장 조용히 들어오라고 해. 12층 계단, 복도 CCTV, 그리고 영상의학과 과장 통화 기록. 지금부터 싹 다 확보하라고 해라. 회장은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 어떤 정교한 보고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동생이 날 죽이려 했어.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거대한 짐승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죠. 하지만 VIP 병동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지호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재벌가의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과연 새벽 3시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병원의 가장 높은 곳 VIP 병동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유도등만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당직 간호사들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정막은 날카로운 파열음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병실 안에서 물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고 그 위로 회장의 거친 신음소리가 덮쳤습니다.
회장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 불덩이가 치솟는 듯한 통증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회장은 비틀린 손으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붉은 램프가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복도 끝에서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배정된 담당 주치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는 회장의 상태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혈압 모니터가 위험한 숫자를 가리키며 B- 경고음을 내뱉고 있었죠. 주치의가 간호사들에게 소리치며 회장의 동공을 확인해요. 회장의 의식은 흐릿했지만 고통만은 선명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청진기를 회장의 복부에 대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심합니다. 당장 CT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동 침대 가져오세요. 서둘러요. 의료진들은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을 태운 이동 침대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 뒤로 강태진 부사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죠. 부사장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이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 넥타이 매듭조차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멈추게. 지금 회장님 상태가 어떤가? 비키십시오. 당장 검사 들어가야 합니다. 주치의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쳐요. 하지만 부사장은 침대 앞을 막아서며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하게, 김 교수. 형님은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어. 예전에 쇼크 온 적이 있다는 거 자네는 몰랐나? 지금 무턱대고 CT 찍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건 10년 전 기록입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안 찍으면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영상의학과 장비 점검 중이라고 보고받았네. 로비를 지나서 별관으로 가야 하는데 이 새벽에 VIP가 실려나가는 모습이 찍히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나? 부사장의 뒤에 서 있던 홍보실장과 원무팀장도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의 이미지가 그리고 자신들의 밥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맞습니다, 교수님. 기자들이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조금만 안정을 취하고 날 밝으면 이동하시죠. 이동 침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비키세요. 환자 사망하면 부사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부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동생 연기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 교수, 자네 지금 내 명령 불복 중인가? 당장 인사위원회 열어서 자네 의사 면허 박탈시킬 수도 있어. 썩 물러서. 부사장이 고함을 치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반대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병원 법무팀장과 경찰들이었습니다. 방금 그 말씀 협박 및 진료방해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법무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걸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와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죠. 부사장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자네들이 여긴 왜? 회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법무팀장은
태블릿 화면을 띄워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제 지호가 엿들었던 영상의학과 과장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이 소견 없음으로 올렸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종양 의심 부분은 삭제했고요. 네, 로그 기록까지 싹 지우겠습니다. 이어서 부사장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안전하지. 형님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히 건강해야 해. 그래야 내가 움직이기 편해. 절대 들키지 마.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특이 소견 없음. 그동안 회장을 안심시키고 지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던 그 문장이 이제는 부사장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경찰들이 부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동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죠. 형님, 이거 오해입니다. 다 형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사장이 발악하며 소리쳐요. 하지만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경찰 쪽을 가리켰습니다. 데려가라는 무언의 지시였습니다. 강태진 씨,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부사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늘 남을 지시하고 서류에 도장만 찍던 손이 이제는 꼼짝없이 묶인 신세가 되었죠.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에서 점차 안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료진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곧바로 방향을 틀어 영상의학과로 향했습니다. 조영재가 빠르게 주입되고 회장은 이를 악물며 CT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낮게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죠. 모니터의 복부 단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영상의학과 교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췌장 미부 종양 출혈 동반입니다. 이미 미세 파열 진행 중입니다. 더 지체하면 복강 내 대량 출혈 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 개복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의료진은 다시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달렸습니다. 수술실 앞 수술 중 램프가 켜지기 직전 회장이 손을 들어 침대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려 지호를 찾았습니다. 지호는 땀범벅이 된 채 침대 곁에 서 있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아이의 손과 매끄럽지만 힘을 잃은 회장의 손이 만났죠. 내 말이 맞았다.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희미했습니다. 약속은 지킨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며 회장에게 마지막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쁜 거 떼어내면 아저씨도 우리 엄마처럼 살 수 있어요.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붉은색 수술 중 램프만이 덩그러니 켜졌습니다. 지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병원 복도에서는 더 이상 썩은 하수구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땀 냄새와 독하지만 깨끗한 소독이랑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것은 싸움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최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과연 회장은 이 긴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호는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아직 깊었고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수술실 앞 복도는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바닥만이 지호와 할머니를 감싸고 있었죠. 지호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5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묵주를 쥔 손을 떨며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고 계셨죠. 그때 수술실 문 위에 켜져 있던 붉은색 수술중 램프가 툭 하고 꺼졌습니다. 지호는 감전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자동문이 양옆으로 스르르 열렸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호는 의사의 표정보다 먼저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의 냄새를 맡았죠.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췌장에 있던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죠. 지호의 코 속으로 밀려오던 그 끔찍한 하수구 냄새와 썩은 피 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소독약 냄새와 의사 선생님의 땀 냄새, 그리고 옅은 박하향만이 느껴졌어요. 지호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괴물이 없어졌어요. 지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호도 그제야 긴장이 풀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안도의 냄새가 채워지기 시작했죠. 며칠 뒤 VIP 병동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빳빳한 양복 차림으로 병원을 호령하던 강태성 회장은 이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팔에는 투명한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복부에는 수술 후의 통증이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생 남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낯설기만 했죠. 아프니까 다 똑같군. 회장은 갈라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칼을 댄 자리는 아팠고 항암 치료를 앞둔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결제 서류에 찍던 환자 번호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죠. 회장님, 지시하신 서류 준비해 왔습니다. 회장은 침대 머리맡을 높여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배가 당겨왔지만 이를 악물고 펜을 쥐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살면서 했던 그 어떤 사업 계약보다 중요한 생명에 대한 빚을 갚는 일이었죠. 지호는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회장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괴물 냄새가 진동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은은한 꽃향기와 약품 냄새만 날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지호를 보며 링거를 꽂지 않은 한쪽 손을 들어 보였죠. 왔구나. 이리 가까이 와봐라. 회장은 침대 옆 탁자에 펼쳐진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지호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종이에 적힌 글씨들을 내려다봤죠. 미납 진료비 전액 탕감 확인서, 그리고 향후 치료비 전액 지원 확약서.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지호는 그 뜻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들어 올렸어요. 내 목숨값이다. 그리고 내 말이 맞았다는 증거고. 회장은 망설임 없이
서류 빈칸에 도장을 쿵 하고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동그라미가 종이 위에 새겨졌죠. 일장에서 지호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붉은 도장이 이번에는 지호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호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회장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호는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고맙습니다. 아저씨도, 아니, 회장님도 꼭 건강해지세요. 그 인사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응원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죠. 일주일 뒤 병원 대회의실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사들과 병원장, 주요 교수들이 숨죽여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강태성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링거대는 휠체어 옆에 고정되어 있었고 환자복 위에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처럼 고압적인 눈빛은 아니었지만 더 깊고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오늘부로 우리 병원의 모든 진료 시스템을 바꿉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구석구석 울려 퍼졌어요. 의사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첫째, VIP와 일반 환자의 영상 판독 절차를 통일합니다. 둘째, 모든 원본 영상은 수정 불가능하게 보존하고 이중 판독을 의무화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죠. 마지막으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 중인 환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재단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를 당장 만드세요.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비용 걱정에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은 벽에 걸린 병원 슬로건을 가리키며 말을 맺었습니다. 신뢰는 숨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드러낼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돈 냄새와 권력의 냄새가 빠져나간 자리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냄새가 채워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회장의 항암 치료가 사회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병실을 찾은 지호에게 새하얀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죠. 이게 뭔지 아냐? 소아암 및 난치병 환자 지원 재단 설립 허가서다. 회장이 자랑하듯 서류를 흔들어 보였어요. 지호는 침대 옆에 서서 까치발을 들고 서류를 들여다봤죠. 깨알 같은 글씨들 사이에 낯익은 이름 세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지호가 손가락으로 이수연이라는 글자를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원 대상자 명단, 그 가장 첫 번째 줄에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 내 엄마가 이루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는 거다. 회장은 지호의 머리를 투박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스킨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체온만이 느껴졌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병원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인실 병실 창가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엄마는 침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분홍빛 혈색이 돌았고 앙상했던 손등에도 살이 제법 올라 있었어요. 지호는 학교 숙제를 하다 말고 엄마의 곁으로 다가갔죠. 엄마, 잠깐만. 지호는 엄마의 어깨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는 맡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쇠비린내와 상한 고기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 그래, 지호야? 냄새나? 엄마 어제 머리 감았는데. 엄마가 웃으며 지호의 코를 톡 건드렸어요.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품에 얼굴을 비볐죠. 아니, 좋은 냄새나. 사과 냄새랑 햇빛 냄새. 지호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소독약 냄새를 뚫고 들어온 생명의 냄새였고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왔나 봐요. 지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지호를 따라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병원 로비에서 괴물을 보았던 그날의 공포는 이제 따스한 봄바람 속에 녹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소녀는 문득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냄새를 맡는 자신의 능력이 앞으로 또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지호가 창문을 조금 더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내음 아래로 아주 미세하지만 낯선 냄새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냄새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병원 냄새 속에서 자라난 10살 지호가 진짜 병과 병원 안의 거짓을 알아차렸죠. 종이와 권력이 정상이라고 덮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지호의 선택이 회장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는 길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 버겁고 막막했던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숨구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 못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